반갑습니다. 원가관리회계 11장 관련 원가 분석 이론부터 볼게요. 서론인데요. 의사결정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단기적 의사결정인데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적 의사결정을 말하고요. 특별주문 수락 여부 결정 등 특수의사결정을 말합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아도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장기적 의사결정은요. 생산설비 취득, 공장 신축 등 그리고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야 하고요. 현금 흐름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11장 관련 원가 분석을 볼 겁니다. 특별주문 수락 여부 결정 등 특수의사결정. 의사결정의 원칙이 있는데요. 단기적 의사결정에는 이익과 현금 흐름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이익으로 의사결정을 해도 되지만 이익과 현금 흐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현금 흐름 의사결정 반영인데요. 기존 설비의 장부가액과 감가상각비, 매몰원가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즉, 이미 지출된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기존 설비 처분가액, 미래 현금 유입을 가져오므로 의사결정에 반영하고요. 기존 설비 처분 손익은요. 기존 설비 처분 가액 부분만 반영하게 됩니다. 신기계 취득 원가는 미래 현금 지출 원가이므로 의사결정에 반영하고요. 신기계 처분 가액도 미래 현금 유입액이므로 의사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 풀면서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의사결정과 관련된 기본 개념 볼게요. 관련 수익과 관련 원가가 있는데요. 의사결정과 관련 있는 수익을 관련 수익이라 부르고요.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원가를 관련 원가라고 합니다. 비관련 원가는요. 과거에 이미 발생한 원가를 말해요. 매몰 원가나 역사적 원가 등이 있습니다. 의사결정과 관련된 몇 가지 원가 개념 볼게요. 지출 원가는 현금 지출을 수반하는 원가를 말하고요. 기회비용은 다들 아시죠? 특정 대안을 채택하기 위해 포기해야 되는 이익을 말하고요. 포기해야 하는 대안이 여러 개라면 이 대안들 중 이익이 가장 큰 것이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기회비용은 장부상에 기록되지 않고요. 의사결정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돼요. 기회비용의 대표적인 유형은 기존 정규시장의 이익 감소분, 유효 생산 능력의 대체적 용도를 통한 이익 상실분 등이 있습니다. 매몰 원가로는 의사결정 시점 이전에 이미 발생한 원가를 말하고요. 의사결정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비관련 원가가 됩니다. 그럼 의사결정의 접근 방법 볼까요? TV 광고 고려하고 있어요. 최대 생산 능력은 100개고요. 유효설비는 400원의 임대 중입니다. 광고비 100원을 지불하면 100개를 판매하고 이 경우 유효설비를 임대할 수 없게 됩니다. 원가 재료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TV 광고비 가격도 나와 있네요. 광고를 안 할 경우에 60개 판매하고 원가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효설비를 임대할 수 있으니까 임대료 수익도 잡혀있죠. 총액 접근법을 한번 볼까요? 총수익과 총비용을 구해서 이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TV를 광고하는 경우에 매출액, 변동원가, 고정원가, 광고비까지 구해서 이익 나오게 되겠죠. TV 광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출액, 임대료 수익, 변동원가, 고정원가 하면 이익 나오게 되겠죠. 둘 중에 TV 광고하는 경우에 이익이 크니까 TV 광고를 선택합니다. 그럼 차익 접근법 한번 볼까요? 대안 간의 차이가 나는 항목만을 이용해서 증분 수익과 증분 비용을 비교하는 방법인데요. 비관련 수익과 비관련 원가는 고려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뭐가 비관련 수익인지 비관련 원가인지 알고는 있어야겠죠. 매출액 증가분 한번 볼까요? 판매 수량이 다르니까 당연히 매출액의 증가분이 있겠죠. TV 광고할 때 매출액 4,000원 증가하게 되고요. 임대료는 400원 감소하게 됩니다. 지금 관련 있는 것들만 모아서 보는 거예요. 변동원가 증가분, 광고할 때 변동원가는 2,000원, 광고하지 않을 때 변동원가는 1,200원이니까 지금 800원 변동원가가 증가했네요.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해줘야겠죠. 광고비 증가분 마이너스 100원, 이익은 2,700원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익 접근법으로 이익 증가니까 TV 광고 선택하겠죠. 두 방법 모두 분석 결과는 동일해요. 차익 접근법에 의한 의사결정 모형인데요. 계획안을 채택하는 경우 고려사항들입니다. 증분 수익과 증분 비용을 고려해서 증분 이익을 도출하게 돼요. 증분 비용에는 기회비용이 포함되겠죠. 문제에서 계획안을 채택할 경우 이익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물었으면 계획안 채택 시 증분 이익을 물어보는 겁니다. 관련 원가 분석을 할 때 유의사항인데요.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 고려해줘야 됩니다. 양적 요소는 재무적 요소가 있고 비재무적 요소가 있습니다. 재무적 요소는 화폐 금액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비재무적 요소는 수치로는 표현 가능하나 화폐 금액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걸 말해요. 질적 요소는 수치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말합니다. 원가의 구분인데요. 매출원가, 판매관리비와 같이 기능별로 구분된 원가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가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릇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뭐가요? 기능별로 구분된 원가에서요. 대부분의 변동원가는 관련 원가가 되지만 고정원가는 조업도의 변화에 관계없이 총 원가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대부분 고정원가는 비관련 원가가 됩니다. 원가가 기능별로 제시된 경우에는 먼저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파악해야 돼요.
고정원가가 단위원가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다면 변동원가와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원가는 총원가를 이용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위원가로 제시되어 있으면 총원가로 바꿔놓으라는 겁니다. 중고정원가는 조업도의 범위가 변하는지를 파악해야 되고요. 활동기준 원가 계산과 관련된 원가 자료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단위수준원가, 묶음수준원가, 제품유지원가, 설비유지원가 4가지 원가 계층으로 구분되고요. 이 원가들은 원가동인 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원가동인 수가 변화하면 이에 따른 원가의 변화액을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단기적 특수 의사결정 볼게요. 특별주문 수락 여부 결정하는 건데요. 증분수익 계산은 간단합니다. 증분 비용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증분 비용 계산 시 고려사항들입니다. 유효 생산 능력이 존재하는가, 유효 생산 능력의 대체적 용도가 있는가, 특별 주문을 수락하면 기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들이 고려사항입니다. 이거 뭐 외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알고만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계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선. 유효 생산 능력의 존재 여부입니다.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 주문을 수락해도 기존 생산 설비로 충분히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문 수락으로 인해 증가하는 수익과 증가하는 비용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경우가 있고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기존 정규 시장의 판매량을 감소시켜서 특수주문에 충당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는 기존 정규 시장의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구입할 땐 구입 원가 들어가겠고 생산 능력 확장할 땐 감가상각비 또는 임차료가 증가하겠죠. 유효 생산 능력의 대체적 용도가 있는 경우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주문의 수락이 기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의사결정 모형에서 특별주문을 수락한다면 증분수익은 매출액 증가분이 되겠고 증분 비용은 변동원가의 증가분, 고정원가의 증가분, 기회비용 등이 있습니다. 기존 시장의 이익 감소분, 유효 생산 능력의 대체적 용도를 통한 이익 상실분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특별주문만을 위한 기계장치를 취득해야 되는 경우에는 특별주문이 일회성 주문이기 때문에 취득원가 빼기 처분가액을 증분비용에 반영해야 됩니다. 특별주문만을 위해 기계장치를 취득했을 때는요. 특별주문을 수락할 경우의 증분비용은 공급자가 당해 주문과 관련하여 받아야 할 최소한의 금액을 말하게 되고요. 재무적 요소 외에 고려해야 될 질적 요소들로는 회사의 평판에 미치는 영향, 장기적인 측면에서 생산 능력, 기존 유통업자들의 불만, 장기적인 가격 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겠습니다. 이제 좀 질적 요소가 뭔지 느낌이 오시죠? 제품의 생산 중단 여부 결정할 때 의사결정 모형으로는 증분수익의 변동원가 감소분, 고정원가 감소분, 유효 생산 능력의 대체적 용도를 통한 이익들이 있겠고요. 증분 비용으로는 매출액 감소분이 있겠죠. 생산 중단을 위한 결정이니까요. 자가제조 또는 외부 구입 결정 등이 있습니다. 부품을 자가제조할 건가, OEM 방식으로 주문해 생산할 건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변동판매관리비는 판매량에 비례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제품을 자가제조하는 경우와 외부에 구입하는 경우 판매량의 차이가 없다면 변동판매관리비는 동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변동판매관리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한된 자원의 사용 등이 있는데 멈춰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기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증가되는 영업이익 계산입니다. 예산 손익계산서 내역이 쭉 나와 있죠. 매출액, 변동 매출원가, 변동 판매관리비 고려해서 공원이익 계산하게 되고요. 이제 고정원가 계산해서 영업이익 도출되죠. 연간 최대 생산 능력 6,000단위고요. 새로운 고객이 1,500단위를 단위당 50에 구매하겠다고 제의했습니다. 기존에 5,000단위 판매하고 있죠. 이 제의를 수락하고 정상 가격에 의한 기존의 거래를 감소시켜 영업이익을 극대화한다면 증가되는 영업이익에 대해서 물었어요. 무조건 첫 번째는 유효 생산 능력 파악입니다. 1,000단위 생산할 수 있죠. 더 여분이 1,000단위가 있어요. 특별주문을 수락하기 위해서는 기존 판매를 500단위 감소시켜야 되는데요.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500단위 곱하기 왜 60 빼기 42를 했습니까? 지금 이거 공원이 구한 겁니다. 변동 매출 원가랑 변동 판매비 합쳐서 5,000으로 나누면 42 나오게 되죠. 그래서 기회비용은 9,000원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회비용에 소비되는, 그러니까 감소시켜야 되는 이 기존 판매량으로 이 CM과 곱하게 되면은 기회비용 나오게 돼요. 특별주문 수락하면 증분 수익은 매출액 증가분이 되겠죠. 저기 매출액 증가분 계산하실 때 다른 건 고려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고객이 1,500단위를 단위당 50에 구입하겠다고 제의했잖아요. 그 1,500단위 곱하기 50 하시면 돼요. 그냥 그걸 매출액 증가분으로 잡고요. 증분 수익에 넣습니다. 증분 비용 뭐가 되죠? 기회비용도 있고 변동원가 증가분이 있겠죠. 고정원가는 변화가 없으니까. 변동원가 증가분도 매출액 증가분 계산한 것처럼 1,500단위에 42 곱하면 되겠죠. 증분 비용 나오게 되고요. 증분 이익 3,000원 나오네요. 그래서 증가된 영업이익은 3,000원이다 하면 됩니다. 자, 특별주문 2개 볼게요. 최대 생산 능력 나와 있고요. 단위당 원가 자료도 나와 있고 정상 주문에 대해서 단위당 500원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특별주문 볼까요? 할인된 가격으로 3,000단위 구입 조건인데 수락할 때는 정상 주문 중 1,200단위를 포기해야 됩니다. 특별주문 수량에 대한
단위당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는 5만큼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네요. 특별주문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단위당 최저 판매 가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분석과 같이 볼게요. 유효 생산 능력은 1200단위 포기해야 된다고 했죠. CM 구해볼까요? 500원으로 판매하고 직접 재료원가 200원, 직접 농원가 100원, 변동 제조 간접원가 50원, 그리고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 25까지 해서 375원 나오겠네요. 그쵸? 차감하면 CM 125원 나옵니다. 그럼 1200 120원 곱하면 기회비용 나오게 되죠. 그럼 증분수익 계산해 볼까요? 지금 할인 금액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증분수익은 3,000단위 곱하기 P로 잡습니다. 일단 증분비용은 변동원가 증가분 있겠죠. 변동원가 375였는데 5원 감소했죠. 370 곱해줍니다. 3,000에 111만원 나오고요. 기회비용 15만원이었습니다. 증분이익은 3,000P 빼기 126만원 되겠죠. P가 420원인 경우에 딱 또이또이 되겠네요. 그쵸? 특별 주문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단위당 최저 판매 가격은 420원 나오겠습니다. 또는 여기 단위당 지출원가 있죠? 370원. 370원을 기회비용과 더한 다음에 이 3,000단위랑 나오면 이 판매 금액 나오게 됩니다. 최소 판매 금액. 그럼 특별 주문 또 볼게요. 연간 최대 생산 능력 나와 있고요. 원가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조업도 수준의 총 제조 간접 원가가 바뀌네요. 그쵸? 특별주문 단위당 350에 3,000단위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수락시 정규시장 판매를 일부 포기해야 되고요. 분석 한번 볼까요? 유효 생산 능력은 제가 자료를 다 안 썼네요. 유효 생산 능력은 7,500단위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2,500단위가 있고요. 특별주문 수락 시에는 500단위 포기하게 되겠죠. 그쵸? 단위당 변동 원가를 보면요. 조업도 수준의 총 제조 간접 원가가 나와 있죠. 최고 조업도랑 최저 조업도의 평균을 한번 계산해 봐요. 8,000단위, 5,500단위 있는데요. 각각 이렇게 총 제조 간접 원가 나와 있고요. 조업도 차이 2,500원, 제조 원가 차이 27만 5천원. 우리 이거 기억나시죠? 110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변동 원가 나오죠? 80원, 120원에 110원. 그러면 310원 나오죠? 기회비용은 500원에 310 곱한 4만 5천원 되고요. 증문 수익은 수락했을 때 35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증가되는 매출분은 105만원이겠고 증가되는 변동비용은 93만원이겠고 기회비용은 3만 5천원. 그렇게 해서 증분이익 7만 5천원 계산됩니다. 광고비 증가, 매출액 증가 볼게요. 원가자료 나와 있고요. 400단위 생산 판매하고 있고 광고비를 만원만큼 증가시키면 매출액이 매월 3만원만큼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네요. 회사의 이익은 얼마만큼 증가하는지 물었습니다. 자, 분석 보면요. CM은 100 나오죠. 400단위 생산 판매하고 자, 그러면 CM은 4만원, 고정비는 3만 5천원이니까 이익은 5천원 나오네요. 그쵸? 광고비가 만원 증가하면 매출액이 3만원 증가하니까 그 말은 120개가 증가한다는 소리죠. 520단위 판매하는 건데 520 곱하기 100 하면 CM 곱한 거예요 지금. 그럼 52,000원을 고정원가 35,000원에 광고비 만원 더한 45,000원에 빼면 7,000원 이익 나오게 되죠. 이익은 2,000원 증가하게 됩니다. 증분수익 증분비용으로 하는 것도 있겠죠. 매출액 증가분 3만원, 증분비용은 변동원가 증가분 있잖아요. 변동원가는 150이고 120단위 증가하니까 18,000원 증가하고 광고비 증가하죠? 만원. 증분이익 2,000원 나옵니다. 뭐 두 개 방법이 있는데 편한 걸로 하세요. 5번 고정 판매비 변동 볼게요. 새로운 제품 추가 원가 자료인데요. 원가 자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존 제품의 총 공헌이익이 연간 8만원 감소한다고 합니다. 연간 판매량은 4,000단위로 예상하고 있고요. 뭐 여기 기존 납부하던 연간 유휴 토지 부담금 25,000원 면제 뭐 이런 거 적혀 있네요. 그쵸? 고정 판매비 있고 분석 같이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제품 추가 원가 자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제품 추가하면 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쵸? 기존 납부하던 금액이 면제됐으니까 증분 수익으로 들어오겠죠. 유효토지 부담금 25,000원 적어주시고요. 고정 판매비도 감소되네요. 그럼 증분 수익으로 인식하겠죠. 매출액 증가분은 어떻게 됩니까? 연간 판매량 4,000단위로 예상하고 있는데 새로운 제품이 4,000 곱하기 P로 하면 되겠죠. 뭐 가격은 모르니까. 증분 비용은 공헌이익이 감소하죠. 이게 총 공헌이익이 연간 8만원 감소하니까 공헌이익 감소 8만원 적어주고요. 변동원가 증가분 계산해 볼까요? 4,000단위에 곱하기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랑 단위당 변동 판매비 있네요. 38 곱해줘서 15만 2천원 인식됩니다. 그럼 증분이익은 4,000P 더하기 6만원은 23,200원 나오게 되겠죠. 이게 대차 비교해서 P는 43원 나오게 됩니다. 의사결정에 고려될 항목 볼까요? 흠집 있는 제품 5개 보유하고 있고요. 외부에 단위당 150에 처분하려면 단위당 판매 관리비가 12 소모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상 제품일 경우에는 이런데요. 그렇죠? 한번 분석해 볼까요? 처분하면 매출액 750원 증가하죠. 증분 비용은요. 판매 관리비가 12로 소요되니까 5에 12 곱하면 되겠죠. 그럼 60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기회비용이랄 게 있습니까? 기회비용이랄 거 없죠. 증분이익 690 나오고요. 뭐 팔면 되겠죠. 그러면 그쵸? 용역 외주 의사결정 보겠습니다.
연간 6,000건의 작업을 소개시켜주고 있고 소요되는 원가는 뭐 이렇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연간 6,000건 전부에 대한 작업 소개를 대행해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수락할 경우에 연간 총 고정원가 중 140만 원이 감소하고요. 대행업체는 대행 수수료를 연간 1,3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네요. 그럼 영역 외주를 줄지 말지 한번 볼까요? 자, 수락할 경우에 증분 수익 볼까요? 감소하는 고정 원가가 있겠죠. 그리고 감소하는 변동 원가도 있습니다. 한 건당 2,000원이었어요. 1,200만 원이고요. 증분 비용은 대행 수수료로 연간 1,300만 원 요구했죠. 증분이익 40만 원 증가하니까 영역 외주 선택하겠죠. 원가 변동 의사결정 볼게요. 제품 10만 단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위당 원가가 1인 직접 재료로 교체했고요. 판매 단가를 4로 인하하면 판매량이 4,000단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네요. 영업이익은 얼마나 변동하는지 물었습니다. 분석으로 보면요. 변동원가는 1.2 더하기 1.5 한 2.7이 되죠. 변경 후의 변동원가는 0.2 감소한 2.5가 되고요. 그럼 증분수익 볼까요? 기존 변동원가 감소분이 있겠죠. 따로따로 하세요. 이거 변동원가 증가분하고. 기존 변동원가 감소분은 10만 개 곱하기 2.7 해주시고요. 매출액 증가분은 14만 단위 곱하기 4 하면 되겠죠. 4로 인하했을 때 4만 단위 증가하니까. 증분 비용은 기존 매출액 감소분이 있을 겁니다. 10만 단위 곱하기 5. 변동원가 증가분도 있습니까? 14만 단위 생산할 때 2.5 드니까 35만 원 인식해서 증분 수익은 마이너스 2만 원 나오네요. 원가 이걸로 교체 안 하겠죠. 생산 중단 의사결정입니다. 자, 손실을 보이는 B 제품의 생산을 중단을 고려하고 있어요. 지금 이 B 제품이요. 총 원가는 각 제품의 매출에 비례해서 배부한 거고요. 생산 중단 시에 총 고정 원가의 10%는 회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C 제품의 매출액이 20% 감소하게 되어 동시에 B 제품의 생산을 중단할 경우 회사 전체 이익은 얼마나 감소하는지 물었습니다. 증분 수익 볼까요? 고정 원가가 얼마나 감소합니까? 총 고정 원가가 80만 원인데 10% 회피하니까 8만 원 감소하죠. 증분 비용은요? B 제품 포기하는 거니까 이 공원이익 20만 원 감소하겠죠? 없어지니까 20만 원 인식하시고요. C 제품의 매출액이 20% 감소하네요. 그렇죠? 총 고정원가를 각 제품의 매출액에 비례해서 배부했으니까 그냥 공원이익이 20% 감소한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럼 30만 원에 20% 6만 원 감소합니다. 마이너스 18만 원 인식하면 돼요. B 제품은 포기하지 않겠네요. 그렇죠? 외부 구입 의사결정 볼게요. 10번 부품 원가 자료 나와 있고요. 외부 업체로부터 부품 250단위를 공급받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단위당 200, 고정제조 간접 원가 중 만원이 절감되고 기존 설비 임대 수익이 생기네요. 분석 볼까요? 직접 재료원가 만원, 직접 노무원가 2만원, 변동제조 간접원가 만원 더해서 4만원을 250으로 나누면 단위당 변동원가 160 나오겠죠? 증분수익 볼까요? 절감되는 비용부터 찾아봐요. 고정제조 간접원가 중 만원 절감되고요. 고정제조 간접원가 만원 감소. 변동제조원가 감소분이 있습니까? 250단위를 내가 생산 안 하게 되니까 감소하겠죠? 160 곱한 만큼 4만원 인식하고요. 수익도 있네요. 그렇죠? 임대 수익 인식해주고요. 그럼 비용은 뭐가 있을까요? 이 250을 단위당 200에 구입하는 이 비용, 구매 비용이 되겠죠? 5만원 인식하면 증분이익은 15,000원 나옵니다. 유리하네요. 그럼 다음 볼까요? 부품 만 단위 자가 제조에서 사용 중이고요. 원가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부품 단위당 구입 가격은 330이고요. 회피 가능한 고저 제조 관자 원가로 추정한 최대 금액에 대해서 물었네요. 증분 수익을 보면요. 변동 제조원가 감소분 300만원 있죠. 직접 재료원가, 직접 나무원가, 변동 제조원가 다 합치면 300만원이니까 고정 제조 간접원가 감소분을 X로 더요. 증분 비용을 보면 부품 구입 가격 330만원이죠. 그럼 X는 30만원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외부 구입 가격 의사결정 다시 또 볼게요. 소형 모터 8,000개 자가 제조 중이고요. 원가제로 나와 있습니다. 소형모터 8,000개를 단위당 18에 공급할 것을 제안받았어요. 소형모터 제작을 위해 사용하던 특수기계는 다른 용도로 사용 및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소형모터에 배부된 공통제조 간접원가 4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분석으로 볼까요? 증분 수익은 감소되는 비용이나 얻게 되는 수익 한번 찾아봐요. 공통제조 간접원가 감소액 40% 감소할 수 있으니까 공통제조 간접원가 5죠. 4만원이죠. 4만원에 40%니까 16,000원 감소하고요. 변동원가 감소액 있습니까? 이걸 내가 안 만들게 될 거니까 있겠죠. 직접 재료원가 7, 직접 노무원가 3, 변동제조 간접원가 2까지 해가지고 11을 8,000과 곱합니다. 그럼 변동원가 감소액 96,000원 나와요. 증분 비용으로는 구입액 14만 4천원이 되겠죠. 증분 이익은 마이너스 32,000원 되겠습니다. 특수기계 감가상각비
이미 지출된 비용 이거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사결정할 때. 그럼 또 하나 볼까요? 부품 1000단위씩 자가 생산 중이에요. 제한이 두 가지 있습니다. 1번 제한은 부품을 215에 전량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요. 부품의 생산 공간을 다른 부품 생산에 이용할 수도 있네요. 그러면 총 제조원가를 매년 7,000 절감할 수 있고요. 고정기술 사용료가 매년 9,000 절감됩니다. 두 번째 제안으로는 총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매년 10% 절감되고 총 제조 원가는 절감되지 않네요. 기술 사용료는 7,000원 절감됩니다. 문제로는 각 제안별 수락에 따른 영업이익 증감액이 동일하게 되는 2번의 제안 가격에 대해서 물었어요. 1번 제안부터 분석해보겠네요. 자, 변동원가부터 보면은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제조 간접원가 합친 금액 200원 되겠습니다. 증분수익으로 보면 변동원가 감소분 20만원 있죠? 원가 절감 얼마나 됩니까? 7,000원, 9,000원에서 16,000원 원가 절감 되죠? 증분 비용으로는 구매액 21만 5천원 됩니다. 증분이익 1,000원 나오네요. 그럼 제안 2도 증분이익이 1,000원 나오도록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증분수익은 변동원가 감소분 20만원, 고정이익 감소분도 있었어요. 총 고정제조 간접원가가 매년 10%. 자, 그러면 4만원에 10%니까 4,000원 감소되죠? 기술 사용료 감소분 7,000원 있었고요. 구매액은 1,000 곱하기 P로 잡습니다. 1,000P로 잡아요. 1,000단위씩 생산하니까. 그럼 증분 이익은 21만 1,000원 빼기 1,000P가 되겠죠? 동일하려면 는 1,000 하면 되겠죠? 그럼 P는 210원 나옵니다. 그럼 14번 최대 공원이익 계산 볼까요? 제품 A, B 있네요. 연간 최대 가능 판매 수량이 있고요. B도 수량이 있습니다. 연간 최대 노무 시간이 6,000시간일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공원 이익 물어봤어요. 뭐부터 먼저 생산해야 될지 봐야겠죠? 분류볼까요? 자, 노무 시간 1시간당 단위당 공원 이익은 25고요. 여기 1.5시간당 30이니까 시간당으로 바꾸면 20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A가 1순위가 돼요. 그럼 6,000시간, 3,000단위 생산할 수 있으니까 3,000시간 쓸 수 있는 거죠? 3,000시간 소모하고 나머지 3,000시간 남았습니다. 그럼 3,000시간 1.5로 하면은 2,000단위 생산할 수 있어요. 최대 공원 이익은 그러면 3,000단위 곱하기 25, 2,000단위 곱하기 30해서 13만 5천원 나오게 됩니다.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월 최적 제품 배합 계산입니다. 원가절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월 최대 사용 가능한 기계시간은 13,650시간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공원이익 각각 구하시고요. 시간 들어가는 기계 시간당 공원이익으로 바꾼 다음에 우선순위 정하고 내가 쓸 수 있는 이 시간에 최대한 우선순위마다 배부해가지고 결정하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 C, 그 다음 B 순서겠죠? B는 7,000시간 사용 가능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영업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제품 배합 계산 볼까요? 자, 원가 자료 나와 있고요. 최대 기계 시간은 연간 3,700시간이라고 합니다. 연간 외부 최대 수요량 제품은 A는 700개, B는 400개네요. 자, 분석과 같이 보면요. A의 CM 구하죠?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까지 변동 판매 관리비도 있네요. 여기까지 다 더하셔서 변동원가 구한 다음에 판매 가격과 빼면 되겠죠? CM 8만원 나오고요. B는 CM 9만원 나옵니다. 보면은 기계 시간당 5,000원인데 2만원이니까 4시간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6시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CM을 기계 시간으로 다시 나눠줘요. 그러니까 기계 시간당 2만원, 기계 시간당 15,000원. A가 우선순위죠. 그럼 A에 다 쓰고 남은 시간, 이제 900시간 남았으니까 B는 150개 생산할 수 있겠네요. A는 700개 다 생산하고요. 17번 최대 공원이익 총액 계산 볼까요? 원가 재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공통으로 필요한 재료의 보유량은 3,000kg이라고 합니다. 최대 공원이익 총액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 공원 이익률로 제시해줬네요. 그렇죠? 분석까지 볼까요? 자, 단위당 판매 가격에 공원이익률 곱하면 CM 나오죠? CM 각각 계산하고 단위당 3kg씩 든다, 5kg씩 든다 나와 있어요. 그럼 재료당 CM이 각각 나오겠죠? 재료당 CM 각각 구하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8, 4, 6이니까 A, C, B 순서로 배분하면 되겠네요. 사전 계약 물량 100단위 있었죠. 그럼 소요 300kg 있었습니다. 이 사전 계약 물량을 미리 다 빼요. 자, 이거 다 빼요. 그러면 사전 소요량은 1,400kg이었고 여분은 1,600kg 있죠. A의 추가 수요는 400단위입니다. 그럼 1,200kg이 들어요. 키로당 3kg 드니까. 그럼 키로당 공원이익 8이었죠. 8 곱하면 돼요. 그럼 C, 그 다음 C였죠. 추가 수요는 1,500단인데 남은 여분이 400kg밖에 안 남았습니다. 400kg에 C의 CM 6 곱해서 2,400 나오게 됩니다. 그럼 최대 공원이익 총액은 사전 계약분은 8,000, 추가 수요로는 12,000 해가지고 총 2만원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11장 관련 원가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12장, 13장 건너뛰고 14장 종합 예산으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